자, 스퉁라이트 2강의 7번을 볼게. 자, 자동화, 오토메이션은 is what most professionals have in mind.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할 때? 걔네들이 think of the relevance of technology for their discipline. 그들의 분야에 있어서 discipline은 뭐 area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관련성, 적절성을 생각할 때 전문가들은 자동화라는 걸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술 분야에서 전문 직업을 수행을 할 때 그 기술 자체가 자기네 분야하고 연관이 있다. 유관하다 싶으면 자동화로 바꾸는 게 좋잖아. 요즘도 이렇게 무인 자동화 이런 거 선호하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은 think of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날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부 비효율적인 활동을 identify 식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방식을 판단하고 비효율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computerizing 계산하는 거지 수치화시키는 거. 원래 컴퓨터 자체 컴퓨트이라는 게 계산하는 거거든. 그 계산기가 컴퓨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뭐야 이게 이제 계산 수치화한다는 게 자동화 방식을 비효율을 찾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선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초점은 종종 스트리밍 라인은 밑에 있어. 스트리밍 라인이라는 게 효율화하는 것이래. 매뉴얼 or administrative work. 원래 매뉴얼이라는 게 명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수작업에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관리상의 어떤 업무 같은 거를 효율화하는 데 집중을 해준다는 건 자동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기존의 비효율적인 거를 찾아서 전산화, 즉 자동화, 오토메이션, 컴퓨터라이징이라는 걸 한 거잖아. 그럼 이게 옛날 방식은 효율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고전 옛날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비효율을 찾아서 이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거면 이게 이제 결국 old ways of operating 그 작동 운영하는 옛날 방식이 지금 이게 계속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동화로 효율화시킨 그럼 버려지고 폐기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폐기가 되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게 순서가 괜찮은 거지? 이게 지금 나레이 벗비 요구조잖아. 위치 이 문장. 그럼 버려지지 않으면 뭐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효율에 대한 드라이브 동기 그리고 뭐 코스트 세이빙 비용 절감에 대한 동기 이게 뭘 이끌어 주냐면 기존의 전문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최적화라는 걸로 이끌어 준다. 여기를 명확 변해 볼게. 이게 이제 뭐 같은 개념인데 색깔로 보면 이게 traditional, professional work 요거 이제 그 핑크색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계속 뭐 기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키워드는 이 자동화, 오토메이션, 컴퓨터라이징을 통해서 최적화라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라 최적화. 이게 이제 뭐 키워드가 되겠다고. 주제는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in this spirit은 뭐 in this regard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면 이런 면에서 in this way가 더 쉽겠다 그지? 이런 면에서 비록 adjustment 조정이라는 게 착수 undertaken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는 조정될 수는 있는 거잖아.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introducing better manual system 보다 나은 이 수작업 체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뭐 효율을 달성하는 거니까 뭐 하여간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most current streaming lining across the professional 이 대부분의 이 전문 직업에 막론하고 현행 어떤 효율화 작업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the deployment of technology 기술의 배치 즉 도입이라는 걸 필요로 한대. 아 그러면 이게 최적화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면
기존의 수작업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이게 비효율을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다? 기술 도입이다. 이거 상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뭐였어? 기존 작동 방식에 대해서 뭔가 비율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할 때 다 버리지는 않고 전통 방식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수작업 자체를 좀 더 개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걸 수작업을 좀 더 개선하기보다는 기술을 도입을 한다. 즉 자동화를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핑크색으로 온 게 이게 지금 기존의 게 이거 뭐 완전 자동화라고 보는데 자동화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봐줘야 되겠네. 그치? 비율 찾아가지고. 그치? 하여간 기존 방식을 없애진 않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다고. 그래서 연결사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온 것처럼 optimization, discard 하지 않고 보완을 하는 거야. 그지? 보완하는 거지 완전 대체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같은 경우에는 replace잖아. replace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게 그 뭐가 아니야? 근데 does not fundamentally change the central way. 그래. 가장 중요한 방식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완하는 거지, 자동화는. 그래서 그 중심적인 방식, 중요한 방식에서 서비스가 뭐 제공되는. 그래서 뭐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위치를 한번 맞춰보면 기술의 도입이란 말이지. 보다 나온 뭐 기술의 도입인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앞에 내용 자체가 요 직전보단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지? 얘를 폐기하지 않고 보완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밑줄 쳐놓은 것처럼 형광펜 해놓은 것처럼 요거를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거 옵티마이제이션을 complement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automation 자동화는 is the comfort zone of technological change for most professional. 대부분 전문가들한테는 기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뭐 안전지대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술 변화를 줘야 될 때 자동화라는 게 뭔가 완전 180도 뒤집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을 개선한 거니까 당연히 엄청난 리스크 위험을 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recognize 인정을 하는데 인지를 해요. 더 큰 스카 범위를 기술에 있어서 뭘 뒷받침함으로써 in support of their current way of working. 이게 원래 빈칸이었던 거. 그러니까 현재의 작업 방식을 뒷받침을 함에 있어서 즉 보완을 하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주제 자체는 완전 바꾸는 게 아니라 not entirely change 그게 아니라 optimize 최적화 즉 기술 자동화는 오래된 운영 방식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central way를 보완 최적화하는 거. 그래서 즉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다. 보완 최적화. 여기 키워드의 형광펜에서 주제는 저렇게 확실히 유지를 기억을 해놓고 문장 삽입이 그래서 두 개가 있어. 연결사랑. 그지? 그 다음에 빈칸도 우리가 연결사 들어간 문장 두 개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괜찮아요. 이 질문은.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처음에 있는 거는 일단 뭐 자동화라는 거는 그지? 뭐와 관련된 거야? 그들의 어떤 전문가들이 분야에서의 기술의 뭐 유관성이라는 거, 또 뭐 적절함이라고 하는 거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서 비효율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전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할 때 결국은 얘네들은 어디 집중하는 거냐면 수작업을 효율화하는데 집중을 한다라고 뭐 일단 보고 그래서 이제 흐름 그대로 나눠서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작업 방식이라는 게 근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다 폐기가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지? 아니고 대신에 instead 대신에 어떻게 기존 방식에 대한 최적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 그 보충 설명 기존 방식의 최적화라는 거는 보통은 이게 이제 기술의 배치 deployment of technology가 된다. 그래서 기술 배치라는 걸 통한 이러한 자동화 그러니까 이게 직전하고 뭐 연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동화는 therefore 이것만 봤을 때는 기술 배치가 자동화냐? 근데 얘가 보완해 주는 거지.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저기에서 기존 방식을 살리는 게 보완이에요. 라고 우리가 여기서 연결한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도 뭐 마지막 문장 보면은 현재 작업 방식을 지지를 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뭔가 플러스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한다. 뭐 이게 좀 말을 표현을 좀 바꿔보자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와 그러니까 요지와 연결사 들어간 두 개 문장의 위치와 빈칸, 연결사까지 확인해줘. 8번이야. Interdependence is where the conditions of one depends on another and vice versa. 그러니까 상호 의존, inter는 between이고 dependence는 의존이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의 상태가 또 다른 하나한테 의존하는 바로 그러한 지점이다. 즉,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바이스 벌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지? 또 다른 사람 또 뭐 한 사람한테 또 의존하는 뭐 그게 이제 상호 의존인데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린 뭐 상호 의존이라는 말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뭐 simply put 요약하면 상호 의존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을 다 똑같은 말이야. 말장난이지. mutual도 상호, 쌍방해라는 뜻이고 dependence 의존이니까 뭐 interdependence는 이 상호 의존이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여기까지 일단 뭐 초와 상호 의존인데 그러한 상황, such a situation, 상호 의존하는 상황은 neither good nor bad in itself 그 자체로는 neither A nor B, A도 B도 둘 다 아니다니까 좋거나 나쁜 게 아니래. 중립인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보지. 그리고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다소 가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게 뭐가 그 좋고 나쁜 그 상황 자체가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래. 그래서 뭐 여기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예시로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good example 좋은 사례야. 매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오케이. 그래서 the traditional Christian marriage vow. 요게 이제 동사야. 전통적인 기독교 결혼식의 서약, 맹세야, vow가. 그것은 commit은 이제 헌신하다, 몰두하다도 있지만 이것도 뭐 promise, 약속하다, 서약하다. 같은 말 싫으니까 뭐 이렇게 promise라고 보면 돼. 결혼 서약 있잖아. 그지? 약속을 서약을 하기를 양 파트너가 to stick with it 서로 고수한다는 게 서로를 잘 지키겠다. 뭐 좋을 때나 더 안 좋은 때나 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뭐 가난할 때나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인데 요거 이제 문법 하나 보면 단수야. 그래서 민지가 된 거지. 가끔씩은 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끔씩은 더 가난할 수도 있고, 가끔씩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좋고 나쁘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해서 좋고 나쁜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래. 그래서 18세기에 갑자기 또 소재가 바뀌어요.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더라.
장자크 루소가 pointed out 지적을 하기를 along with interdependence 이 상호 의존과 함께 앞에 부분 주어 자리가 명사가 안 오면 동사 D가 진짜 주어다 이거잖아. 어쨌거나 근데 뭐 이것도 명사가 단수처럼 보이니까 단수치고 했는데 이걸 단수라고 봤다는 거지. 하여간 상호 의존과 함께 뭐가 오냐면 프릭션, 마찰, 컨플릭, 갈등, 충돌이 온대. 그러니까 서로 의존을 하다 보면 갈등이나 충돌이나 마찰 같은 게 안 좋은 마이너스 요소가 좀 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면 isolation and separation이야. 고립과 분리다. 만나지 말아라. 그렇지. 안 보면 마찰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상호 의존도 없는 거겠지? 근데 그건 That is seldom possible. seldom은 부정어잖아. 그지? 가능하지 않다. 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지금 세계화 지구촌은 계속 뭔가 의존을 해야지 서로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 그래서 국가들이 저런 걸 피하려고 try isolation, 고립을 시도를 할 때는 일단 띵겨볼게. 여기 뭐 이런 것처럼 북 하나만 봐도 미얀마 떠나서 북한이잖아. 북한 사례처럼 저렇게 고립을 시도를 하면 becomes a enormous economic cost. 그 국가는 뭘 마주치게 되겠어?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 즉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지. 최근까지 북한만 보도. 그래서 마지막 통문장 빈칸이었다. 그래서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국가들이 뭐 하는 게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는 게 왜 대가가 비용이 있으니까 나머지 세계와 divorce 원래 divorce는 이혼하다지만 고립되는 거에게는 isolate 분리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상한 결론을 줬지. 처음에는 상호 의존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이게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상호 의존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아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주제는 이제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요 문장부터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국가 간의 상호 의존 전에는 이렇게 개인 간 얘기하고 일반화된 상호 의존 자체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니까 원래는 이 문장을 밑에로 소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장자크 루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따로 떼놓으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요거를 요 문장 국가 얘기 나오는 걸 밑에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고. 하여간 그래서 그 상호 의존에 따른 핵심만 여기 형광펜에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은 이렇게 갈등과 뭐 충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시도를 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희생,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이솔레이션을 시행할 수는 없다. 뭐 주제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지를 하나 보면 요약문으로 좀 길게 가야 될 텐데 앞에 어쨌거나 도입 부분에 있는 상호의존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그지? 하여간 상호의존, 마찰과 갈등 피하려고 고립과 분리 택한 막대한 경제적 대가. 우리가 형광펜한 거랑 똑같거든? 이게 핵심이니까 키워드 요거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문맥도 어휘도 뭐 여기 있는 거 뭐 이것도 뭐 의미가 있는 말이지, 그지? 어쨌거나 요 정도만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뭐 앞에는 그 상호 의존 이라는 게 말 그대로 뮤추얼 디펀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줬어요. 그지? 그 다음에 근데 상호 의존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고 그지? 그 다음에 뭐 결혼이라는 게 좋은 예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요걸 하나 써줘야 되겠구나. 이게 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혼 예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다 라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 역시 요 위에 것처럼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뭐, 그래서 그 18세기에 이제 루소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상호 의존이라는 건 반드시 갈등이나 뭐 충돌, 뭐 마찰,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고립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까지? 이것도 옛날 얘기지. 사실 이것도 이렇게 좀 더 나누면 이렇게 되긴 하겠지? 이렇게. 그런데 현재는 저렇게 고립 정책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잖아. 그지? 고립이 불가능하고 이거를 시도하는 국가는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고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빈칸 문장으로 줬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만 쭉쭉쭉 해서 미과일식이구나 해서 주제 정도만 판단을 해놓으면 이거는 뭐 출제하기는 그닥 좋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자, 9번이야. 이건 또 괜찮아요, 소재가. 자, when the information pattern of human mentality. 뭐 여기까지가 주어지. 문법을 뭐 볼 건 아닌데, 뭐 약간 이렇게 주어가 복수니까 이게 복수 동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정보 처리 패턴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보를 머리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패턴이 성공적으로 이 디지털 형태, 디지털 폼으로 인스텐시에이트, 이거 밑에 있지? 사례를, 이게 인스턴스가 사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패턴이 저렇게 디지털적으로 잘 설명이 되면, explained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설명이 잘 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 뭐 찬스, 포텐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생을 하는 어떤 가능성이 발생을 하냐면 꾸며주는 거지. 만들 large number of copies of autonomous agent 자율 대리인, 즉 많은 수의 자율 대리인의 복제본을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autonomous agent가 결국 나의 정신적인 사고 방식을 똑같이 복제한 아바타 같은 거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약간 무서운 얘기긴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나랑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사고 방식을 통해서 정보 처리하고 뭐 일 처리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무한하대. 그렇지. 복붙이니까. 일단 약간 무서우기도 한 얘기, 편안하고 좋을 것도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제해낸 각각의 이제 복제품, 레플리카 또는 simulated self, 저렇게 시뮬레이션 된 자아는 그리고 나서 and then be able to perform function,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이전에는 required, 요구했었던 direct control of the embodied consciousness, 체화된 의식의 직접적 통제를 요구했었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이건 뭐야? 그 전에 이게 이제 체화된 의식이라는 게 실제 나를 얘기하는 거야. 몸뚱아리가 있는 실체가 있는 인간인 내가 직접 통제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기능들을 이런 복제품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율대리 일종의 꼭 AI 아바타가 아니라 AI 같은 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실체가 없어도 나랑 똑같은 사고 방식을 통해서 정신적인 활동은 할 수 있게 복붙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실제 체화된 의식은 없어도 되는 거지. 인간 몸뚱아리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creating a group or army of selves,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의 자아를 만들어낸대. 뭐 하기 위해서 배가 급증, 멀티플라이 곱하는 거니까 급증시키기 위해서 영향과 기능성, authoring consciousness, 저작의식의 영향이나 기능성을 급증시킬 이런 무수히 많은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이제 authoring consciousness가 저작활동, 그냥 정신활동이라고 보면 돼. 정신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애들을 겁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그 얘기야. 이거 좀 생소한데
좀 이해를 좀 잘 해주면서 가줘야 돼. 그럼 좀 여기 정리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정보 처리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디지털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무수한 자율 대리인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가 지금 첫 번째 지금 나누는 단락으로 이렇게 결론은 이게 디지털 형태의 자율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인간의 정신의 어떤 정보 패턴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면, 요까지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자율 대리인이,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전에는 체화된 의식의 직접적 통제가 필요했던 일을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 말 좀 길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율 대리인이 이 기존에는 체화된 의식이 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사실 이거 다 묶을 수도 있겠다. 직접적 통제라고 하는 게 하여간 체화된 의식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화된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걸 얘네들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기능성은 얘네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수행이 가능하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체화된 의식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를 얘네들이 수행하는 게 얘네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신을 써서 뭐 신경 써서 머리 써서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실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in contemporary culture 이런 이제 현대 문화에서는 이 멀티태스킹 갑자기 소재가 좀 바뀌지. 다중작업 여러 개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띵겨볼게 이게 open discussed and debate 종종 논의되고 토론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 멀티태스킹의 장점보다는 단점이야. dividing consciousness 즉 단점은 뭐냐면은 뭔가 나눠지는 의식,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해지고 정신이 쪼개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into more than one activity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한 행동 이상의 이 의식이 분할되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컴퓨터도 왜 CPU가 여러 가지 동시 작업을 시키면 효율이 떨어지잖아. 인간의 두뇌도 CPU 같은 거라 특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듣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잖아. 효율이 떨어진대. 내가 다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지. 컴퓨터 생각하면 딱 맞대, 인간도. 하여간 이게 다중작업이요. 그지? 즉, 다중작업이라는 거의 기능은 뭐냐면은 의식의 어떤 집중을 떨어뜨리는 이 다중작업. 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뭐 이게 논의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중작업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다중작업의 특징은 특히 여기서 뭐 이 대은 다중작업 자체를 얘기하지만 맥락상 드로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분산이란 말 쓰자. 게다가 의식에 대한 집중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다중작업이 있는데, 이런 이제 AI가 갖춰진 아바타로 채워진 이런 몰입형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율 대리인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바타, 나 대신 정신적인 사고 능력 해줄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자아는 will have the unprecedented ability. 그 전에는 전대미문이라는 게 그전 사례가 없었더냐, 그 사례 없었던 능력을 갖게 될 건데 동시에 execute multiple task. 이 다중 작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무엇과 함께냐면 여기 보면 with AB 구문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처럼 동사처럼 하는 거 있잖아. with AB 구문. 이거 문법. with AB 구문. 그
우리의 그 자아의 이 각각의 지적인 행위자가, 즉 이게 뭐야? 위에서 나오는 자율 대리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텔리전 에이전트가 이게 자율 대리, 오로너머스 에이전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아바타도 이게 결국 이게 자율 대리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네들이 자기한테 할당된 활동에만 완전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 나 닮은 아바타가 5개가 있어. 나랑 똑같은. 나는 있고. 그럼 얘는 수학 숙제, 얘는 국어 숙제, 얘는 뭐 TV 보고, 얘는 음악 듣고. 뭐야? 완전 초집중 다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요 얘기야. 그래서 doe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agent, 즉 자율 대리인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뭘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니? 여러 가지 다중 작업을 이렇게 주의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게 원래 빈칸이지. 공존, 다중 작업과 그래 분산되지 않은 주의의 공존을 성취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약간 생뚱맞은 얘기지. 어쨌거나 그래서 원래 빈칸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다른 빈칸은 괜찮은 것 같아. 여기를 그 형광펜을 해서 연결을 해놓으면 빈칸 추론이 일단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가기보다는 이 dividing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오로노머스 에이전트가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요런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하여간 요 다중작업 요 부분은 그래서 프로블럼이고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도입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는 이제 뭐 얘기하면 이게 다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도입 부분을 얘기하고 여기 이제 프로블럼하고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이런 자율 대리인 AI 아바타가 이런 문제 다중작업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 해결책이 된 걸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자, 하여간 여기 이 자율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가능하냐면은 다중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플러스 뭐 없이가 아니라 이시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지? 할당된 활동에만 집중. 즉 다시 말하면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없이 해서 뭐 두 문장을 하나 내용으로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론을 준 거다라고 보면 돼. 자, 일단 이거 내용 이해를 좀 해주고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 그래서 요지 괜찮아. 인공지능 결국 발달은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다중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가 요지가 돼서 요지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빈칸 여기도 괜찮고 글 순서 딱 좋아. 이렇게 4등분 그대로 가면 되겠고 어휘도 괜찮고 무관한 문장도 무관한 문장은 키워드가 이거지. 인공지능, 주의력 분산 노노, 다중작업 가능 3가지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거. 인공지능 관련된 거 할 말은 되게 많잖아. 그치? 거기까지. 자, 2강의 10번. If your dog pesters you for petting, 너의 개가 쓰다듬어 달라는 그 이유로 너를 성가시게 할 때 문제 제기했어.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가 이제 다른 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각적 접촉을 차단해라. break up, block이란 말을 써도 될 것 같아. 개를 쳐다보지 말란 얘기로. 그래서 일단 빈칸이 괜찮거든. 빨간색이 다 같은 얘기지. 지금 보이지? 형광펜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빈칸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아, 걔가 귀찮게 하면 보지 말란 얘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의 torso, 몸통이야. 위 몸통을 사용할 수 있대. 그를 push him away, 걔를 밀어버리기 위해서 body block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는 행위인데, 그래서 손을 쓰면 안 된대. 개통령, 뭐 강영욱, 그지? 그 사람 나오는 TV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뭐 그런 거 썼었던 것 같아. 손 안 쓰고 몸으로 막 밀고 이런 거. 또는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거야. 고개를. chin raised. 이것도 뭐 PPG. 턱이 들린 채로. 아래로 쳐다보면 안 되는가 봐. 위를 봐야지 시선을 피할 수 있으니까.
benevolent는 뭐 중요한 말 아니야. 뭐 자유롭지만 그러나 로열 기품 있는 묵살, 기각, dismissal. 그러니까 뭐 되게 매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묵살은 하는 거다. 뭐 그런 거네. 하여간 뭐 보충 설명을 준 거지. problem, 솔루션, 뭐 구조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지. 특히 이게 다 시각적 접촉을 끊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놀랍냐면 의주동, 이제 이거 가주어, 진주. 얼마나 빨리 걔가 가버리는지가 놀라울 거래. 네가 역시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와의 시각적 접촉을 끊게 되면. 그럼 바로 걔가 꼬리 내리고 없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네. 그치? 그럼 여기 쉽지? 걔가 성가시게 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선을 회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부연 설명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렇게 시선 회피하면은 매우 빨리 걔가 포기를 하더라. 이 성가시게 뭐 쓰다듬어 달다라고 하는 뭐 좀 표현을 바꿨는데 이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소재가 좀 바뀌어요. is equally notable. 역시 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의주도 똑같이 주목할 만하대. How hard it is. 얼마나 어려운지. For us human, 우리 인간들이 의미상의 주어. To do that. 그걸 하는 게 언제? 우리가 trying to get our dog to do something. get 목적어 투부정사 시키다 만들다지. 우리 개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 행위도 얼마나 어려운지도 똑같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게 개한테 뭔가 시키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는 개한테 우리가 뭔가를 시킨 거잖아.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똑같이 소재는 좀 바뀌긴 했지만 역시 이것도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주목할 만하다는 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게 all of our instinct, 우리의 모든 본능은 seem to have us look at our dog, 보인대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쳐다보도록 해보면 그래 목적어 동사 원형 우리 개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결국 뭐야? 뭔가 우리가 개한테 하도록 시키려면 쳐다본단 말이지. 쉽진 않지만 하도록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지 말도록 시키려면 쳐다보면 안 된다. 여기도 루케라월도 요거를 기준으로 똑같이 주목할 만하다. 근데 여기서 힘든 거야. 걔한테 뭔가 하도록 시키는 건. 이렇게 뭐 연결해서 키워드로 쫓아가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just as는 비유를 한 거니까 그닥 내용상 중요하진 않은데 보면 마치 이제 그 유인원 같은 프라이빗 영장류들이 하는 것처럼이지. 언제 걔네들이 trying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때 직접 또 다른 개인들, 그 무리 집단에 있는 걔네들 결국 뭔가 아이 컨택을 쓴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 무언가를 시킬 때는 매우 어렵다 라는 게 이 문장이고, 그래서 이 뭔가를 시킬 때는 결국은 개에게 시선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유인어는 빼자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시선을 피하는 거고 이거는 시선을 두는 거라. 이거는 이제 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포기하게 하는 거는 되게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지? 시킬 때는 어렵지만 포기하는 거는 쉬워. 이렇게 그지? 오케이?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됐지? 한글문가 좀 더 이해가 빠른 걸로. 자, 그런데 덜륵 그 겉모습 최고로 효과가 좋은 또 뭐 계속 대은 이어지는 거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들 자신이 언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뭔가에 대해서 그 룩은 어떤 룩 겉모습이냐면 최고로 효과 좋고 요 같은 거에 대해 동격으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겉모습은 약간 스노비 밑에 있어 고상한 척하고 하 쪽에서는 얻기 어려운이잖아. 그러니까 즉 쉽지 않은 겉모습 약간 고고하고 도도한 척하는 겉모습인 거지. 그렇지. 언제 우리가 우리 머리, 고개를 디스미설, 역시 묵살, 기각으로서 고개를 돌릴 때 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걔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Snobby and Hard to Get Look이라는 것도 여기서 benevolent 하지만 뭐 royal dismissal 이런 개념이잖아. 너무 매몰차게는 안 하는 거야. 자, 뭐 그래서 여기도 걔한테 시선을 주는데 벗이 온 거는 뭐냐면 여기서 또 시선 회피하냐? 그렇지? 그래서 고상하지만 만만치 않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 즉 이게 뭐야? 우리가 고개를 묵살하며 돌릴 때. 그래서 여기도 위에 거랑 또 뭐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시선을 맞추는 건데 이거는 시선을 다시 회피하는 거 잖냐. 그지?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해서 역적으로 흐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마지막. 걔는 take you for granted. 너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때 take A for granted. 마치 뭐처럼 너의 사회적 집단 안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간처럼 걔도 너를 당연하게 여겨. 걔한테 무시당하는 거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싫어라 한다고. 걔가 하물며. 그지? 그래서 넌 아마 stuck with it for some of the people you know. 네가 아는 일부 사람들한테 그게 그대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너의 상사나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you don't have to put up with it from your door. 걔로부터 그걸 참을 필요 없다. put up with가 참다 견디다잖아. 그치? tolerate, endure. 걔한테까지야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온 것처럼 걔가 성가시게 걸면 무시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걔가 성가시게 할 때는 시각적 저쪽 걔의 욕을 묵살. 그래서 아까 하미는 give into가 여기 굴복하다요. 다른 말도 좀 표현을 기억해줘. submit to까지 아니면은 yield to 전치사 to야. 너의 걔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야. 어떤 패링, 쓰다듬어 달라는 아이 컨택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지. 아이 컨택을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굴복한다는 건 그거고. 제목도 괜찮긴 해. 빈칸 말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가시게 교는 언어가 귀찮게 성가시게 하다는 거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주제랑 그 순서 이렇게 그대로 네 등분 나눠서 보면 되겠고 빈칸은 요 세 부분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개나 인간도 당연히 너를 당연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연시 되는 거 싫어하며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인간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데 걔는 무시해라.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시하는 거. 우리는 당연시를 싫어함 이렇게 한자로 좀 들쓰지 뭐. 됐지?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2강은 여기까지 할게. 수고들 많았어.